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대로 삽니다. 학교, 취업, 결혼, 은퇴. 그런데 이 순서를 따르면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유튜브 구독자 100만, 자수성가로 수십억을 번 자청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과 반대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책 제목이 역행자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자기 계발서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대신 구체적인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책이 말하는 역행자의 7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청은 인간의 뇌를 유전자 조종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지 성공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으름, 두려움, 현상 유지 본능. 이것들은 모두 생존을 위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역행자가 되려면 이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유전자가 만든 감옥입니다. SNS에서 좋아요 수를 확인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역행할 수 없습니다. 자청은 자의식을 깨부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망신당하기 훈련을 제안합니다. 의도적으로 창피한 상황을 만들어 면역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행동을 만듭니다. 나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 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게임, SNS. 이것들은 도파민 중독의 함정입니다. 역행자는 이 함정을 인식하고 지연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뇌 자동화입니다. 매일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습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청은 메타인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고 패턴을 관찰하고 비효율적인 패턴을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자청은 독서를 강조하되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극대화하라고 말합니다. 한 권의 책에서 핵심 하나를 뽑아 즉시 실행하는 것이 100권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청은 시간을 파는 노동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 자동화된 사업, 디지털 자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구조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역행자의 리더십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모으고 팀을 만들고 영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자청은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지렛대처럼 활용하여 결과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역행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남들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적입니다. 그 적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따르고 있는 순서는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유전자가 정해준 것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뭐랄까?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가잖아요? 순행자의 삶이라고 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역행자인데요. 평범함을 거슬러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7단계 비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 길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학교 가고 취직하고 은퇴하고 뭐 안정적이긴 한데 종착역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물음표로 가득하죠? 바로 이게 역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저 물음표들을 어떻게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역행자의 길을 가로막는 게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요.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래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머릿속 깊숙이 숨어 있는 어떤 오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책에서는 우리 인간을 유전자한테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뇌가 애초에 부자 되거나 성공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 먼 원시 시대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화된, 뭐랄까, 좀 오래된 기계에 가깝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뇌의 목표는 딱 하나, 생존이에요. 어떻게든 위험 피하고 에너지 아끼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성공이잖아요. 이 둘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 내면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강력한 유전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긴 한 걸까요? 이 책은 당연하죠 라고 말합니다. 해결책의 첫 단추, 그러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우리 마음속에 깔린 이 낡은 운영체제를 싹 갈아엎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책에서는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리해서 튀면 바로 죽음이었거든요. 그 본능이 남은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부수는 것, 여기서부터 역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만들기예요.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행자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선포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 슈퍼히어로가 일단 망토를 딱 두르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요. 새로운 정체성이 행동을 저절로 끌어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왼쪽 한번 보실까요? 도파민 함정. 이거 너무 잘 알죠. 쉴 새 없이 보게 되는 SNS, 게임, 딱 달콤한데 영양가는 없는 불량식품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유전자의 보상 시스템이 현대사회에 와서 고장난 증거예요. 역행자는 이걸 끊고 의식적으로 오른쪽, 지연된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힘들죠. 씨앗 심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서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되는 길이죠. 자, 이제 마음의 운영체제는 새로 싹 깔았어요. 그럼 이제 실행해야죠. 근데 이게 맨날 아자아자 하면서 의지력만으로 버틸 순 없잖아요. 그래서 4단계랑 5단계는 우리가 바꾼 이 생각들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을 까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 뇌 자동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성공으로 가는 행동들을 그냥 숨 쉬듯이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번 애쓸 필요 없이요. 그러려면 메타인지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이걸 마치 제3자가 CCTV로 지켜보듯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건 좀 비효율적인데?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하는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는 역행자의 지식 활용법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식을 모으기만 하는 수집가가 되지 말고 그걸 써먹는 행동가가 되라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 통찰 하나를 뽑아서 즉시 실행해라. 그러니까 책 100권 읽고 머리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딱 하나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로 당장 무언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한 역행자가 마침내 손에 쥐게 될 최종 보상, 바로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6단계와 7단계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 표 하나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위쪽 길, 노동의 길을 가죠.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추죠. 하지만 역행자는 아래쪽 길, 바로 시스템을 만듭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자산을 만드는 거죠.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유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역행자의 리더십이에요. 이건 뭐냐면 작은 힘으로 엄청나게 큰 바위를 들어올리는 이 지렛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힘과 영향력을 수십, 수백 배로 증폭시키는 기술이죠. 만약에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내가 낼 수 있는 결과값은 딱 1이에요. 내 시간과 노력, 그 이상은 절대 못 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이 100배가 됩니다. 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해서 혼자서는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역행자가 도달하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행자가 되는 7단계 비밀 지도를 한번 쭉 펼쳐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도를 보고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움직일 차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유전자의 속삭임을 딱 한 번만 거스려 보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딱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역행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